네, 2024년 5월 2일 이정훈입니다. 야당 폭주에 대한민국 국회가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이 발끈했습니다. 저는 이 발끈에 찬성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재명과 민주당은 북한과 같이 대한민국 국군 수뇌부의 괴멸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발끈합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은 대한민국 국군 수뇌부의 괴멸을 노리고 있다. 네, 저희 판단입니다. 왜 그러느냐? 인민민주주의를 펴기 위한 포석으로 봅니다. 세월호처럼 죽음의 구판을 벌여서 인민민주주의를 만들겠다. 이거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꿈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북한의 바람일 수도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최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해버렸죠. 이에 대해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그리고 엄중히 대응하겠다 그랬습니다.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거는 이태원 특별법입니다. 그거를 영수회담에서 하기로 합의해놓고 그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는데 그러면 좀 협치를 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최해병 특검법을 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1시간 반이 맞나요? 90분 만에 직접 홍보수석도 아니고 비서실장이 나와서 강한 유감을 표현한 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 이건 입법 독재입니다. 제가 나치 독일을 말씀드렸고 파시즘의 무솔리니 체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입법 독재입니다. 의회를 장악했다고 해서 의회를 장악하는 과정에서는 뭐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아니라 5%포인트 더 많은 건데 그거 가지고 참 소선구제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많다 보니까 완전히 독재를 하고 있죠. 자, 이 사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사건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그건 한 달 전인 것 같은데 언제더라? 날짜는 좀 봐야 되겠네. 동아일보에 송평인 논설위원이 있어요. 서울법대 이 친구가 82학번인가 83학번인가 조국 씨하고 거의 비슷해요. 나경원 의원하고 비슷할 겁니다. 굉장히 많이 알고 제가 서울법대 나오신 분들 뭐 변호사들 좀 만나고 이렇게 해보면 이 서울법대 나온 분들이 참 뭘 기억하고 있는 게 참 많아요. 우리 송평현 씨도 많은 걸 알고 있어서 뭐 이렇게 말문이 터지면 참 오랫동안 얘기를 하는데 종아일보 송평현 칼럼에서 이 최상병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썼습니다. 그걸 소개를 드릴게요. 그 당시에 이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낸 일을 호주 대사로 발령했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런정섭 최상병 사건 책임지기 싫어서 호주로 도망갔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한참 시끄러울 때 이 칼럼을 썼습니다. 이종섭 장관을 호주로 보낸 거는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다. 이런 점에서는 용산이나 외교부가 잘못한 거죠. 그건 맞아요. 그 보낸 것 자체가 지금 호주하고 우리하고 외교부 국방부 장관 회담을 하긴 합니다. 우리나라 무기 수출이 많기 때문에 협의할 게 있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장관 지내를 보내서 호주하고 관계를 좋게 하는 것도 좋죠. 좋지만 탁 최상병 문제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장관을 보내면 이상하게 보죠. 정치적 판단을 참 용산에서 정무적 판단을 못하는 건 큰 문제예요. 대통령이 이제 정치를 하겠다 그랬는데 좀 정치는 좀 잘하셔야 됩니다.
정치는 감각인데, 수사도 감각이고 취재도 감각인데, 수사 득 하면은 감각으로 하는 건데 그 감각이 없는 건 좀 문제긴 문제예요.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 이 박정훈 해병대 군사경찰 단장이죠. 옛날 해병대 헌병사령관, 헌병대장이죠. 그 양반이 한 말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고 질책한 것이 수사보고서의 내용을 바꾼 이유다. 라고 박정훈 대령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추정이 나와서 대통령이 수사 개입했다. 그거거든요. 근데 이 주장은 아직은 확인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원사이드한 주장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세상이 돌아간다? 야, 그러면 내가 이정훈이가 이재명이는 무슨 한 범죄자다. 그럼 내 말을 믿고 특검 만들어야지. 이렇게 일방적일 수는 없죠.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 박정훈 대령의 주장을 사실로 해갖고 특검을 만들었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게. 이게 대통령 발언 지시다, 지적이다 라고 할 경우에도 자, 병사가 죽었다고 사단장까지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죠. 병사가 죽었으면 사단장 처벌 받아야 되나?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습니다. 참 이건 민주당이 다 주도한 건데 이 공장이나 공사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나면은 중대재해가 나면은 무조건 대표를 처벌하겠다. 참 그럼 누가 대표하려고 그러겠어요? 대표가 공사장 안전도 책임져야 되지만 회계, 재무, 세금, 인사, 내년도 기획 얼마나 많은 걸 하는데 그래서 공사장에서는 현장에서는 따로 안전 책임자를 두고 또 공장 운영자, 현장 운영자를 두잖아요. 중대재해법 때문에 처벌법 때문에 병사가 죽었다고 사단장까지 처벌한다. 왜 사단장 아니라 군단장, 군사령관, 참모총장까지 다 처벌하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까지 날리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공사 현장이든 공장이든 어디든 가게 되면 이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다그치잖아요. 야, 왜 성과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현장 지휘관들은 다그치다 보면 사고가 납니다. 안전사고가 날 수 있죠. 이때 누구까지 책임을 지느냐? 성과 내라고 다그친 최고 책임자를 책임지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의 시스템을 보면서 온신 커맨더라는 게 있어요. 온신 커맨더. 커맨더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사단장, 총장까지의 지휘관들인데 현장에서 나가 있는 현장 지휘관이 온신 커맨더예요. 사령부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 지휘부는 아니죠. 보통 군에서는 대대장이 현장 지휘관입니다. 연대장부터는 현장까지는 안 가죠. 그 대대 단위로 움직이는데 온신 커맨더가 미국은 굉장히 중요해서 예를 들면 플로리다에 엄청난 허리케인이 와서 작살이 났다. 그러면 소방방재가 다 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도 플로리다 주에 있는 여러 군데의 소방서 출동하고 인근에 있는 주에서 소방관들 막 옵니다. 그걸 누가 지휘하느냐? 온신 커맨더. 플로리다 주에서 어느 카운티, 우리로 하면 군이죠, 군. 시골에 있는 군의 소방소장이 전부 다 지휘합니다. 현장 지휘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왜? 현장 지휘관 위에 있는 플로리다 전체의 소방청장은 그 지역은 모르니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모르니까 온신 커맨더가 지휘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원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사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쪽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포항에 있는 해병대 부대가 지원 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대대를 지휘하는 거는 현지에 있는 육군 사단 지휘부가 전체를 통제하는 거예요. 이 부대는 내가 데리고 있다가도 저쪽에 빌려주면 그걸 배속이라고 합니다. 배속한 데서 이제 작전을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대가 무슨 일을 할 때는 해병대가 왔으면 해병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죠. 어느 지역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책임이 배속받은 부대장, 육군 사단장한테 있느냐 아니면 파견 보낸 해병대 사령관에 있느냐도 상당히 복잡해지고요. 해병대는 자기네 대대를 보냈으니까 육군 대대에 밀리지 말고 잘하라, 성과 내라고 사단장은 다그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현장에서 판단해야 되는 건 현장 지휘관, 제가 보기엔 대대장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온싱 커맨더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그 커맨더라고 하는 거는 참모를 거느리고, 커맨더라는 건 디시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이 조직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판단을 해서 시키지 않은 것도 스스로 하고 또 시킨 것도 말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좋은 거냐가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늘 고민이었어요. 저는 제 스스로 찾아서 하고, 누가 시키는 거 있으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 중에 좋은 게 있으면 얼른 받지만 대부분 시키는 게 시시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 아쉬운 거, 아니면 제가 워낙 많이 움직이니까 위험한 거 못 쓰게 하려고 주는 거라서 잘 안 받았습니다. 근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면 위험해도 저는 받았거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출세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윗사람들이 보기에는 쉽잖아요. 만만하고 데리고 쓰기 좋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놈들은 거북하잖아요. 뭐 물었다가 오히려 뭐 시켰다가 망신당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우리가 거꾸로 소송 걸리고, 이거는 팩트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지시했다가 망신당하니까 두려워서 못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이 탁월해야만 조직이 크거든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만 있어갖고는 조직은 발전을 못해요. 근데 문제는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군에서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병사의 개념으로 일정 기간만 복무하면 나가고, 그 다음에 계속 조직을 끌고 나갈 사람들은 창조적이기 때문에 장교로 따로 키우잖아요. 그 중간에 부사관을 두고.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소대장은 지휘관이 아닙니다. 지휘자고. 중대장부터 지휘관인데, 중대장, 대대장부터는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장교입니다. 원래 해병대 사단장이 와서 야 너희를 잘해라고 현장까지 왔더라도 모든 판단은 온싱 커맨더가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게 옳아라고 했다면 그건 윤 대통령이 경솔했을 수는 있지만 과연 그게 수사 개입이 되냐 이거죠. 또 반대로 윤 대통령은 철저히 수사라고도 했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오히려 박정훈 대령은 수사 책임을 사단장까지 물으려고까지 가버린 거죠. 이게 수사 개입인가요? 왜냐하면은 수사 개입이라고 하더라도 이 해병대 군사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게 수사 기록으로 인정이 되느냐? 천만에 하나도 인정 안 됩니다. 그냥 참고사항 다 쓰레기통 버려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문재인 정권이 있을 때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되는데, 노무현 정권 때 군 사법 체계를 바꾸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군 법무관들을 가지고 그 친구들이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중요한 거는 사단장 이상 고급 지휘관들이 판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군 법무관들이 기소를 하고 판결을 내도요, 최종에 올라가면 사단장 같은 높은 사람들이 하다가 그냥 여러 가지 필요 때문에 무죄를 내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왜 그런 전통이 생겼는가 하면, 군에서는 이 범죄자조차도 써야 할 때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게 과거 소련군에서 운영했던 죄수대대인데, 이 군에서 죄를 받은 사람, 군 형무소에 있는 친구들을 너 이 위험한 전투를 니들이 돌파하면은 죄를 면해줄게 라고 하면 이들이 어려운 작전을 돌파해냅니다. 물론 많이 희생되죠. 그 비슷한 게 옛날 실미도 부대입니다. 군 형무소에 있던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니네 대북 공작 세게 하고 오면은 뭐 어떻게 해줄게, 돈도 주고. 그래서 그 훈련 받다가 7.4 공동성명 때문에 못 가게 되고 대우가 안 좋아지니까 난동을 일으켜서 나왔던 게 실미도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죄를 감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휘관들이 필요에 의해서 법무관들이 죄를 준 거를 없게도 만듭니다. 사면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사법원이 너무 엉터리다라고 노무현 정권 때 판단해서 이제 군에서 판단하는 걸 민간에서 하도록 넘기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민간 검찰은 대통령 지시를 받잖아요. 그래서 민간 검찰이 들어가서 군에서 있는 뭐 어떤 비리를 잡으면 군인들이 꼼짝 못하고 잡히거든. 이 노무현은 군사 쿠데타가 두려웠던 거예요. 군부가 자기한테 안 잡혔기로 보고 그걸 추진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막 씩씩거리고 싸우다가 남 총장이
군은 이러이러한 전통 때문에 군 법무관 출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고급 지휘관들이 최종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인 판사 출신의 변호사인 노무현 대통령도 알아듣고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지난 다음에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그걸 기어코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7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돼가지고 군에서 사망사건이 일어난 거는 군에 있는 헌병, 지금은 군사경찰이죠. 거기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민간 수사기관인 경찰이 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상병이 숨진 거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하면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헌병대 군사경찰이 아무리 수사해봐야 그건 수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해병대에서는 자기네가 조사해갖고 참고자료를 보세요 하고 경찰에 보낼 수는 있지. 근데 경찰이 뭐 일목요연하게 돼 있으니까 읽어보고 참고할 수도 있고 이렇구나 하고 요거대로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버릴 수도 있고 그건 경찰의 판단이에요. 지금 MBC가 국방부가 이 해병대 수사경찰의 수사자료를 경찰에 줬다가 회수했다가 갖고 시끄러운데 주든 말든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응? 기본적으로 말이에요. 경찰이 다시 수사한다니까. 최상병 수사에 대해서 박정훈 씨가 한 거는 문재인 시절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경찰이 독자로 수사하면 되는데 근데 왜 박정훈 씨는 떠들었냐? 그건 자기가 한 거를 경찰에 넘기려고 했는데 도로 뭐 갖고 와라 하라 이렇게 기분 나빠서 했겠지. 그래놓고 대통령이 개입이다. 뭐 개입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건 자기 주장이 이것도 다퉈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는요. 경찰이 해봐야 나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이종섭 전 장관 이런 사람들이 박정훈 씨 자료에 보고를 받고는 야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개입을 했다라는 거는 그거는 최상병 죽음과 별도로 권력의 개입이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공수처라는 게 있잖아요. 공수처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 아직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고 공수처는 수사 개입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사가 잘못됐을 때 특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송평인 우리 논설위원 이걸 쭉 쓰고 나서 자 수사가 왜 안 됐느냐. 경찰은 아직 안 하고 있고 공수처는 왜 안 되냐. 공수처 수뇌부가 공수처장이 공석이야. 왜 공석이냐. 민주당도 이 공수처장 뽑기 위한 추천위원을 추천해줘야 되는데 출전했던 사람이 지난 22대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효가 됐지. 새로 지명해야 돼요. 이 공수처장 후보가 최근에 결정됐죠. 민주당도 추천하고 해갖고 추천위원회 만들어서 누구 추천해서 누구 임명한다고 나왔잖아요. 보도 기억나시죠? 이제 공수처가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공수처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엉성하게 놔둔 책임은 윤석열 정권도 공수처를 정상화시키지 않은 것도 있지만 민주당도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리고 기껏 추천위원회 해놓고 나서는 그 사람을 비례대표로 나가게 하면 공천해버리면 허당이잖아요. 지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돌리려고 하는 시스템이 이제 공수처장 임명했으니까 이제 가는데 왜 특검법을 만들어? 그리고 딱 잘 지적했어. 우리 송평현 논설위원이. 국민의힘에서 안철수하고 조경태, 김재섭 이런 당선인이 최상병 특검 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거는 법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경솔하다라고 표현해서 저는 쪼다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군사를 오래 한 입장에서는요. 제가 조직을 움직일 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좋으냐, 창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좋으냐. 제가 이렇게 많은 요즘은 군대가 자꾸 순해지는데 이제 군에서 적극적인 정신이 다 기업으로 가 있잖아요. 기업에서 하는 거 보게 되면 계속 창의적이고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이건희 회장도 그랬잖아요. 뭔가 자꾸 창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 이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으면서도 창의적인 사람을 원하거든. 그게 바로 장교단이란 말이에요. 그 장교들도 계속 경쟁시켜서 자 중위부터 이제 소위 중에는 의무복무하거나 대위부터 진짜인데 대위에서 소령되는 사람이 반 이상 탈락하잖아요. 왜? 능력 안 되는 빼야지. 대위 소령수 중령도 탈락하고 대령 계속 고급 지휘관 만들어갈 때
군인들 진급하느라고 골머리 썩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지휘관들로 우리 군을 끌고 나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병사 하나 숨졌다고 해서 사단장, 군단장 책임 물으면 뭐 어떡해. 언제 작전 짜고, 언제 이북 쳐다보고, 언제 해. 병사들 사고 안 날까 이것만 보잖아요. 이거 대한민국 군부를 괴멸시키는 겁니다. 북한이 제일 하고 싶은 거를 민주당 이재명이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일파리 할 때부터 참 수상하다. 자, 이 문화는요, 한 사람이 죽음을 가지고 뭔가, 지금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뭔가, 이 보통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평민이잖아요. 억울한 죽음이다 그런 거예요. 고급 장교가 죽으면 이렇게 안 떠들어요, 민주당이.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도 그렇고, 최상병도 그렇고, 막 떠듭니다. 그래서 얘네 국민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이 뭐라 그랬어? 대통령이 뭐예요? 우리 국민들을 위해 봉사라고 뽑아놓은 하인 아니요. 근데 그자가 똑바로 안 하면 어떻게 잘라야지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윤석열을 하야시키고 자기네가 대통령 돼 있어. 그리고 대통령 되면 어떻게? 문재인이 그랬잖아. 내가 탈핵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법을 안 만들고 그냥 하겠다고 밀어붙였잖아요. 대한민국 입법을 무시하고 하죠. 이게 인민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 군부를 완전히 와해시키고 대한민국 성장 동력인 기업체를 중대재해법으로 와해시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다 중요하고 인권은 중요합니다. 근데 계속 자기가 필요할 때는 그 죽음을 강조하면서 정권을 뒤집고 집권하고 난다면은 제왕적 대통령으로 갔던 게 문재인입니다. 노무현은 그렇게까지 안 갔지. 지금 이재명이 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하고 짝짝꿍 하려고 했던 게 문재인이고. 잘 보셔야 됩니다. 1990년대 겁니다. 명지대에서 강경대라고 하는 학생이, 운동권 학생이 숨졌죠. 그거 갖고 굉장히 시위가 많았어요. 저희 대학 다니고 저 초년기자 때 학생 운동권들이 굉장히 시위를 많이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연세대학교 2학년부터 많은 학생들이 숨졌습니다. 그때마다 이 주사파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오적의 시인 김지아가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라는 칼럼을 조선을 냈습니다. 큰 파문을 일으켰죠. 그게 뭐냐? 주사파 니들은 한 사람이 죽으면 그걸 자꾸 키워가지고 대한민국을 아주 그 억울한 죽음으로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엎는다 이거죠. 구판한다 이거죠. 그게 주사파들의 논리였어요. 그게 5.18 광주도 그렇게 해서 키워온 겁니다. 6.25 때 공산주의에 항거하다 죽은 사람 죽으면 절대로 얘기 안 하고요. 연평도 천안함에서 숨진 대한민국 국군 얘기는 안 합니다. 세월호, 이태원, 최상병, 운동권 학생. 지난번에 강릉인가 속초에서 노동자가 분신해 죽었을 때 그것도 막 저들이 키우려고 하다 안 키워졌었죠. 지금 죽음의 구판을 키우는 거는 이재명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아 선생이 그때 그걸 얘기했었죠. 참 용감했죠. 그리고 나중에 서강대 박홍 총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이게 다시 살아나는 것. 주사파들이 이제 60, 50이 돼갖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문재인, 이재명 아바타를 통해서 계속 죽음의 구판을 해갖고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고 인민민주주의로 가자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화를 내고 유감이다, 엄중 대처하겠다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최상병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애도를 하지만 이 죽음을 이용해서 저렇게 날뛰는 주사파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에 대해서는 저는 기어코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